수많은 길 중에 내가 선택한 건 발레였습니다. 눈물 나도록 아픈 시련도 있었지만 그 이상의 기쁨이 나를 이 길에 머물게 했죠. 발레 덕분에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파트너를 만났고 그 사람과 부부로 살아갑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춤을 출 수 있어 기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을 무대 위에 올릴 수 있어 행복하죠. 내 인생의 빛, 그것은 발레, 그리고 나의 남편이랍니다. 하루 24시간을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가는 내 남편 오윤환 씨. 그는 올해 나이 47의 현역 무용수입니다. 그 나이까지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건 무용계에선 전설적인 일이죠. 부단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무대에 오르기 위해 하루 6시간씩 연습을 하고 제자들에게 발레를 가르치느라 쉴 틈이 없는 남편. 그럼에도 지치지 않는 그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몸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더군다나 남자 나이가 47이면 근력이라든지 이런 체력이 이제 감소될 때거든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전성기 때도 사실은 체력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예술인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까지 체력 관리를 해야만이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옆에서 보면 좀 대단하다 할 정도로 같은 무용수지만 부인이기 전에 무용수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죠. 항상. 양쪽 연골 수술도 하고 발목 수술도 하고 위에 골반 있는 쪽 수술도 하고 그래서 수술을 총 해서 5번을 했어요. 근데 무용수들이 이렇게 한 번 수술하고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제가 이렇게 다쳤지만 이걸 극복해서 꼭 더 멋있는 모습으로 나가야겠다. 그런 그 마음속에 계속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모습을 되도록이면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용수로서의 마지막 자존감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재활을 해서 내가 또 이런 또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리고 남들이 또 기대하는 그런 의식들을 항상 제가 갖고 있어요. 남들이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뭐 오윤환 씨, 뭐 오윤환 선생님, 뭐 어떻게 멋있다, 뭐 앞으로 어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기대를 갖고 있는 모습들이 항상 저한테 제 눈에 보이다 보니까 고집쟁이 딸이라는 그런 작품을 하나 받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코믹하고 굉장히 재밌는 작품인데. 그 고집쟁이 작품은 정말 그 작품에 좀 굉장히 빠져들어서 정말 그 무대에서 정말 좀 더 즐길 수 있는 즐기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그런 작품이 또 고집쟁이라는 작품이 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은 광주예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날. 발레를 전공하는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시절의 내가 생각나곤 합니다. 중학교 때 막연한 동경으로 입문한 발레는 혹독한 연습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길이었죠. 수없는 좌절을 경험했고 눈물을 쏟아가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아이들처럼 말이죠. 덕분에 촉망받는 발레리나가 됐고 외국의 유명 발레단에서 활동까지 했으니 후회는 없는 인생입니다. 크게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너무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정확하게 되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습을 해도 박서연 씨의 춤을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무용을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좌절이나 이런 부분도 좀 느낀 적도 있어요, 실은.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하고 맨 처음에 제가 주역으로 발레단에서 했던 역할도 돈키호테고요. 또 저희가 결혼할 때 공연했던 작품도 돈키호테였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두 커플이 이루어지는 그 하모니가 너무 좋다.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그 작품을 저한테 많이 시키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작품은 한국에서도 아마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무대 위에서 수많은 결혼식을 올렸던 우리는 어느새 진짜 부부가 돼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파트너십은 사랑이란 감정으로 우리를 엮어줬죠. 89년도에 처음
파두대를 시작했어요. 둘이 파두대를 할 때 보면 거의 바른 자세가 되지 않으면 안 맞거든요. 남녀가 굉장히 서로 각자의 역할에 아주 정확하고 충실하게 했을 때는 트러블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파트너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박선희 씨가 나름대로 저한테 너무너무 잘 맞춰주는 거예요. 파트너십을 하면서 실은 제가 이렇게 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파트너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약간 좀 서운해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그 오연아 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살짝 언쟁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박선희 씨가 좀 저를 좀 이해를 해주고 좀 그걸 분위기를 제가 화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그런 부분들, 제가 가장 이제 박선희 씨한테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무대에서도 일상에서도 우리는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입니다. 긴 시간과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을 독려해 주었죠. 그리고 나는 이제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온 무대에 대한 그리움을 제자들을 통해 희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내 춤을 오늘 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다는 거는 무용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때가 가장 행복했죠. 근데 그런 행복감을 느끼다가 이제 바뀐 거죠. 내가 아닌 내가 가르치는 우리 제자들이 무대 위에서 내가 가르쳤던 것만큼 완벽하게 춤추고 내려왔을 때 너무 행복하죠. 행복하고 기특하고 기쁘고 이제 제가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시간을 연습으로 보내야 하고 부상으로 인해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와 끌림이 있기에 발레를 선택하는 이들. 그중엔 외동딸 유빈이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공연을 해야 했던 엄마 덕분에 태교 음악으로 클래식을 들었고 태어날 때 발레리나 특유의 손동작을 하고 있었던 아이죠. 이 아이가 부모를 뛰어넘는 발레리나가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5개월 때 배가 꽤 상당히 조금 나왔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토슈즈 신고 공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별로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힘들 때도 있고 뭐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도 많았죠. 울고 싶을 때도 많았고 운 적도 많았어요, 굉장히.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기쁘고 행복했었던 게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를 꼭 굳이 이 길이 힘들어서 반대를 한 건 아니고요. 지독한 연습벌레인 남편은 오늘도 늦은 밤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합니다. 지금의 자리를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켜온 노력형 무용수. 예나 지금이나 그이의 열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학 시절 처음 호흡을 맞춘 이래로 우린 20여 년간 파트너로 무대에 섰죠. 은퇴도 같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나는 인대가 끊어지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바람에 무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부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부상이 그렇게 많을 동안 박선희 씨는 정말 부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부상 한 번 딱 왔을 때 굉장히 너무 크게 왔어요, 부상이. 박선희 씨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그만둬라, 제가 그렇게 또 권유를 했었죠. 그래서 마음이 실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저도 파트너를 잃은 것이고 정말 눈빛만 마저도 이렇게 서로 아무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실은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 맞춰주니까 몇십 년을 같이 해오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솔직히 저도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박선희 씨의 아쉬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또 건강이나 또 앞으로 또 그것 때문에 또 더 정상적인 행동을 못할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그만두게 했습니다. 발레가 인생의 전부였던 나는 현역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발레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스튜디오를 열어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쳤고 발레단을 만들어 광주 무용계의 역량을 키우는 데 애썼죠.
무용가로, 안무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내 곁에는 늘 남편이 있었고 그의 격려와 지지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오늘은 친정 무대인 광주에서 나의 작품을 선보이는 날이라 더욱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 나오면서 맞추고 마지막에는 저 라이트 있는 쪽 끝까지 가서 들어가야 돼. 있고 제가 무용수로서 은퇴하고 나서 제2의 무용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리고 또 그 대통령상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무용가로서 인정도 받고 굉장히 저한테는 제 인생의 제2의 인생을 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된 작품이죠.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다 보니까 안무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정말 무용수로서의 자기가 쌓았던 탑까지 다 무너지게 돼버리거든요, 실은. 객석이 채워지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하는 남편. 함께 작품의 컨셉과 흐름을 잡았고 단원들의 연기 지도까지 했던 남편이기에 오늘 이 순간이 나보다 더 긴장되나 봅니다. 전국 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안무가로서의 박선희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더욱 특별한 작품 티핑포인트 37.5도는 작은 변화와 노력이 누적돼 큰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점을 뜻합니다. 내 인생을 걸었던 발레에 대한 꿈과 열정,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작품 속에 녹아있죠. 뭔가 한 가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지만 막상 그 점에 도달하고 나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 또 다시 뭔가 새로운 거를 향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고뇌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함축적으로 좀 표현한 작품이에요. 발레리나로 주목받던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이제 나에겐 더 넓은 세상이 열려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고민하고 재능 있는 무용수를 키워내는 일 또한 나를 설레게 하니까요. 화려한 조명도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도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겠죠. 그 속에서 힘들었던 기억은 녹아버리고 감동의 순간은 가슴 깊이 각인되기에 나와 남편은 발레를 떠날 수 없나 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발레를 하고 다시 태어나도 우리 엄마 딸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해진 거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남편의 아내로 우리 딸의 엄마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춤을 추고 있지만 박선희 씨는 지금 춤을 추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박선희 씨와 정말 더 멋진 모습으로 같은 파트너로서 다시 태어나도 춤을 같이 추고 싶을 정도의 그런 존재죠, 박선희 씨. 뜨거운 조명의 열기와 객석의 환호, 춤을 추는 게 마냥 좋았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빛이 돼준 발레와 그 속에서 일궈낸 나의 가족. 삶은 그렇게 의미를 찾아갑니다.